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과 강한 정당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꺼낸 이야기는 축하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조롱하고 혐오하는 언어,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제하자는 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전직 대통령이 왜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을까요? 경쟁은 때되면 하는 거죠. 뭐 이제 경쟁 자체가 전혀 문제가 아닌데 경쟁을 좀 아프게 만드는 요소가 여기서 중요한 건 경쟁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주정당에서 경쟁은 당연합니다. 당대표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고 노선과 정책을 놓고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끝난 뒤에도 상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남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당내 갈등이 깊어졌다는 우려가 있었고 문 전 대통령 역시 바로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만남을 단순한 전직 대통령 예방으로만 보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자마자 던져진 첫 번째 과제는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부의 상처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 역시 이미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저는 여러 어록 중에 김민석 대표가 꺼낸 표현은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현재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와 연결했습니다. 언어, 태도, 품격. 사실 정치에서 이런 단어들은 정책이나 선거 전략에 비하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층 내부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도부의 언어는 지지자들의 언어가 되고 그것이 다시 당내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대화는 점차 화합하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당의 토론 문화 자체를 바꿔보자는 이야기까지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첫 만남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대표에게 당내 통합과 화합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전당대회라는 큰 경쟁이 끝난 뒤에는 언제나 통합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을 조금 더 무겁게 바라본 겁니다. 실제 발언에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생긴 내상이 깊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승리한 쪽에 더 크게 주문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통합이라는 말을 패배한 쪽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쪽이 먼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자면 승리한 쪽에서 정말 좀 각별하게 이렇게 포용하고 결국 새 지도부의 첫 시험대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선거 승리는 지도부를 결정하지만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집권 여당이라면 내부 갈등에만 머물 수도 없습니다. 민생과 지역 현안, 정부와의 관계까지 동시에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은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보여준 일정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수해 현장과 현충원 등을 찾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를 거쳐 평산마을까지 이어진 행보를 두고 포용과 통합의 의지가 보이는 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민생을 챙기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즉 이날 대화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안으로는 통합, 밖으로는 민생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김 대표는 정당 개혁과 토론 문화, 이른바 AI 정당 등의 구상을 설명했고 김경수 위원장에게 정당 개혁과 관련한 역할을 부탁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닙니다. 당원 참여가 확대될수록 더 많은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갈등을 조정하는 규칙도 필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은 다시 언어 문제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정치인 몇 명의 발언이 아니라 지지자들 사이까지 조롱과 혐오의 언어가 확산되면 경쟁이 끝난 뒤에도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이날 대화에 가장 강한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상처가 깊은 거예요. 또 다시 새롭게 화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때문에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어느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강성 지지층이 있는 것은 어느 정당에서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정치적 경쟁이 상대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상대 자체에 대한 혐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런 문제를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고 이 대통령 역시 공감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캠페인이나 당 게시판 관리처럼 일정한 기준선을 만드는 방법까지 거론합니다. 그리고 김 대표도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당 내부뿐 아니라 주변 유튜브와 커뮤니티의 토론 문화에 대해서도 권장 가이드라인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균형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비판까지 막아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의견의 차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는 일일 겁니다. 더 나아가면 당의 토론 문화와 당 주변의 유튜버나 커뮤니티의 토론 문화에 대해서도 권장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부 정치문화 이야기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부산과 해양총회 등 지역 현안으로 주제를 옮겼습니다. 김 대표는 부산 경남에서 민주당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해양총회의 성공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부산을 해양도시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며 자신이 도울 일이 있다면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새 지도부가 마주한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내부 갈등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권 여당의 평가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당원끼리 화합했다고 해서 민생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통합의 목적도 일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전당대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승리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고 경쟁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당의 에너지를 민생과 국민의 삶으로 돌리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을 이야기했고 김민석 대표는 토론 문화와 정당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바라본 방향은 결국 하나였습니다. 통합하고 바꾸고 이제 일하자는 것입니다. 갈등을 알고 있기에 통합을 이야기했고 상처를 알고 있기에 포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이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보게 될 민주당은 분명 지금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경쟁은 끝났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다음이 더욱 기대됩니다.